안녕하세요. 매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관련 정보와 금융기관 관련 정보를 전하는 부뱅스캔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발표된 중요한 소식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내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또 돈을 빌릴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 하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부동산 시장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변화는 집이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새 아파트나 주택이 무려 135만 호나 더 지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미래에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이 살 집을 구할 때 지금보다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어디에 어떤 집이 생길지 미리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죠? 하지만 두 번째로는 집 살 때 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져요 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특히 집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거든요.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50%에서 40%로 바뀌었으니,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로 2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던 것이 이제는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집 마련에 필요한 현금, 자기 자본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니 미리 자금 계획을 훨씬 더 꼼꼼히 세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셋집 구할 때 대출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1주택자 분들이 전세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지금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혹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빌릴 수 있는 돈과 전세 보증금의 규모를 잘 맞춰 봐야 합니다. 마지막 부동산 소식은 집 거래가 더 투명해지지만 절차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은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래 신고나 진행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돈과 직접 관련된 금융기관의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전보다 더 깐깐해질 수 있어요 라는 점입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혹시 대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심사가 전보다 오래 걸리거나 승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더욱 그렇다고 하니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여러 금융기관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소득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입니다.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과 같은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월급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빌릴 일이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어요. 세 번째,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가 늘어나요 입니다. 금융회사들이 리츠 REITs나 부동산 ETF처럼 적은 돈으로도 여러 건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어요. 직접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에 참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늘어날 수 있지만 내 돈으로 감당해야 할 비중이 커지고 은행에서 돈 빌리기는 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거나 혹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무슨님이라면 지금부터 내 지갑 사정과 대출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명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뱅스캔이 언제나 여러분의 현명한 의사결정을 응원하며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